여기는 청도 박물관 코미디타운 주차장이고요. 여기도 어린이들 데리고 놀이터 오기가 꽤 괜찮은 곳이네요. 청도에서 잠시 드론 촬영을 했고요. 드론 DJI 미니 프로 4인가? 저 드론의 팁은 뭐죠? 아무튼 그 피사체를 따라다니면서 자동으로 찍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테스트할 시간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날 때 잠시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잘 찍혔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람도 따라다니는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자동차도 완전 자동은 아니지만 따라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드론이 있으니까 제가 주행하는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C클래스 C200, W205 C200으로 강릉을 당일치기로 온 가족과 함께 다녀온 썰을 좀 풀어드리자면은 벤츠를 중고로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번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미취학 아동 2명이 있는데요. 그 2명을 C클래스에 카시트를 끼워서 와이프랑 4명이서 강릉을 다녀왔는데 휴게소를 한 번 들리고 그냥 팔경 휴게소에서 한 번 쉬고 우동 한 그릇 정도 먹고 강릉까지 갔는데 4시간에서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차들로 장거리 운전을 해봤던 것을 쭉 나열하자면 저랑 와이프랑 비슷하면서도 살짝 평가가 달랐는데요. 먼저 와이프의 평가를 얘기를 하자면 5 시리즈 528 저희 집에 있는 차 중에 528이 제일 장거리 갈 때 편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이 애매한데요. 이제 GR86과 C클래스가 두 개가 서로 장단점이 살짝 있는데 86이 더 오히려 편하다는 평가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뭐 둘이 동급, 제 와이프 평가는. 근데 C클래스는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86보다는 훨씬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86은 타이트하다면 C클래스는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 세단이니까 당연히 넓을 거라고 생각하고 타서 그런지 좁아서 좀 불편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뒷좌석을 좀 더 밀면 되는데 뒤에 카시트 놓고 아이가 발이 그 카시트에 닿을까봐 앞으로 좀 당겼거든요. 당겨 앉았더니 승객석이 조금 좁았다. 근데 차는 아주 보들보들하니 편했다라고 했어요. 그런 면에서 C클래스가 좋았고 86 타고 인제를 갔을 때는 시간 더 걸렸거든요. 그때는 한 6시간 정도, 5-6시간 걸렸던데 그때는 의외로가 이제 앞에 추가되는데요. 의외로 정말 편했다 라는 우리 아내의 이제 평가였어요. 장거리에서. 그러니까 스포츠카를 탔는데 승차감이 이게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승차감이 스포츠 서스펜션의 이 느낌이 장거리 여행에서 불편할 거라고 이제 미리 짐작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저희 부모님
세대는 현대차에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편하다고 했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출렁대는 차와 출렁대지 않는 차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렁대는 게 편할까요? 안 출렁대는 게 편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출렁출렁 하는 차가 폭신폭신하게 느껴가지고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출렁대는 차가 멀미가 나서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클래스도 그렇고 86도 그렇고 528도 그렇고 이 세대가 다 출렁대지가 않고 탄탄한 그런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고요. 86이 그 중에는 제일 탄탄해서 노면의 소음과 노음의 잔진동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게 저희 가족에서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잔진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28이 가장 장거리 갔을 때 편했고 그 다음에 C클래스와 86이 좀 다른 느낌이지만 둘 다 아주 좋았다. 그래서 이 세대는 전부 다 장거리 가기에 너무너무 좋은 차다 이제 이런 얘기고, 이 세대를 또 분류를 하자면 86은 이제 갈 때 중간 사이즈 캐리어 하나를 트렁크에 넣으면 캐리어의 가운데가 꽉 차버리고 나머지에 그 접는 기내용 유모차 탈 라인은 아닌데 이제 호텔에 갈 때 짐을 옮기기에도 유모차가 있는 게 편해서 그 유모차를 챙겨왔거든요. 그거랑 헬멧 넣으니까 거의 꽉 찼어요. 그 틈틈이 가방을 쑤셔 넣으니까 이제 억지로 찰 수 있었고, 나머지 짐 조금은 아이들의 발 밑에다가 이제 놓아서 겨우겨우 이제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자, 근데 거기에 비하면 C클래스 트렁크는 제가 보기엔 충분히 큰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대형 캐리어 유럽 여행이나 이런 데 가려면은 이제 캐리어 가방이 커야 되잖아요. 대형 캐리어 2개가 들어간지 안 해봤지만 짐이 아주 많으면 모를까 웬만한 짐, 어린이 자전거 싣고 킥보드 싣고 가방 좀 챙겨서 그렇게 강릉까지 다녀온 거거든요. 그래서 강릉 하키센터 주차장에서 아이들 킥보드랑 그 자전거도 탔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보다 더 차가 좋을 필요가 있나, 어제도 많이 드렸는데 이보다 차가 굳이 더 커야 되는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뭐 아무튼 절충을 한다면은 5 시리즈 사이즈가 제일 무난하긴 하죠. E클래스와 5 시리즈. 그래서 저 주변에 저한테 그 벤츠 중고차를 사고 싶은데 뭘 추천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W2055 저희 집에 있는 차 그거를 추천을 하는데, C는 작아서 싫대요 보통. 그러면은 W213 E클래스를 사면 좋은데, 이게 차급이 올라갈수록 중고차 살 때 마일리지가 대부분 길단 말이에요. 큰 차를 사신 분들이, 주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이 멀리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다니고 싶어서 큰 차를 산 경우가 많아서 연식은 오래 안 됐지만 키로수가 되게 높은 게 많아요. 거기에 반해서 작은 차들은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몰거나 아니면은 그 동네 마실용으로 많이 써서 그런지 키로수가 좀 짧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C클래스를 추천을 한 건데, 연식 대비 키로수 작은 게 좋아서 난 무조건 뭐 C는 싫다. 벤츠의 C는 그 칩 싸다의 그 앞글자 아니냐, 뭐 농담 삼아 그런 얘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싫고 남들 보이는 것도 중요하신 분들은 이 나이스가 좋겠죠. 제 기준에는 이 살 바에는 S를 사거나 C를 사자 이런 주의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래저래 절충을 하자면 W213 E클래스가 뭐 가장 좋긴 합니다. 저라면 C 아니면 S를 산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E클래스면은 E클래스 중고차 뭐 사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제 W214 최근에 나온 거는 가격이 너무 세잖아요. 그리고 모양이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호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불호가 대부분이었는데, 아무튼 가격이 너무 일단 세니까 제쳐두고, 그러면 이제 W213에서 전기형 후기형으로 나뉘는데 그 겉에 모양이 풀체인지급으로 확 바뀌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W212도 마찬가지네요. 212도 그 처음에는 더블 헤드램프 약간 네모진 각진 그 헤드램프 2개짜리였다가 나중에는 W213과 되게 유사한 헤드램프로 바뀌었죠. 뒤에는 뭐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앞모습이 많이 예뻐졌는데, 그래서 가성비를 따지면 제 생각에 W212의 후기형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좀 저렴한 거 사시고 싶은 분은 굳이 그렇게 저렴한 거 안 찾는다고 하시면 213 중에 그 마일리지 괜찮은 213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근데 벤츠냐 BMW냐 이제 이거를 물으신다면 참 애매한 게요. 둘 다 좋은 차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남성 성향이냐 여성 성향이냐 또는 엘레강스한 거냐 스포티한 거냐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꼭 남자 여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남성 성향 여성 성향이라고 이해하시던지 아니면 엘레강스 아니면 스포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고차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차 말고. 그래서 스포티한 걸 좋아하시면은 F바디나 G바디의 그 BMW 괜찮은 것 같고요. 엘레강스한 걸 원하시면은 무조건 벤츠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코너링이나 뭐 핸들링 용어 정리를 좀 하고 할게요. 이거 제가 그 유튜브 촬영 중에 용어를 틀리게 말한 경우가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편집하면서 듣다 보니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대중과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를 같이 써버리더라고요.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용어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미처 못했거든요. 자, 여기서 용어 정리를 좀 하자면 핸들링은 이게 지금 핸들이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은 자전거 같이 생긴 손잡이 손으로 잡는 이런 거 아니면 문 손잡이 이런 걸 이제 핸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죠. 우리 말로는 이제 운전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의 이 느낌, 그러니까 감성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면 스티어링 휠의 필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우리 말로는 운전대 느낌. 그러니까 운전대를 방향을 틀고 돌리고 할 때 그 느낌이 피드백 오는 느낌이 좋냐 나쁘냐가 스티어링 필링이고 핸들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은 조정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핸들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핸들링과 코너링은 약간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코너링은 말 그대로 코너를 진입하고 탈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빠르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에게 주는 그 느낌을 총괄해서 얘기하는 게 코너링, 이런 것들을 더 종합해서 코너링이라고 저는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핸들링은 좀 더 코너링보다 더 넓은 의미죠. 이제 조정하는 거에 관한 감각, 내가 명령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반응을 하느냐, 이게 이제 핸들링인 거고요. 코너는 코너 도는 거에 관한 거가 얼마나 내가 조정하는 대로 잘 움직이느냐 이거고, 그 다음에 감성적인 것은 필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BMW가 코너링이 좋고 벤츠는 직진 가속력과 안정성이 좋고 코너링은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벤츠와 BMW를 나름 동네에서 반에서 1등 하는 정도, 동네에서는 조금 타본 사람으로는 BMW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래서 지금 말을 더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너링이 BMW 좋은 게 맞긴 맞아요. 점수로 치면 0에서 10점 척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포르쉐 이상급이 이제 10이라고 쳤을 때 BMW는 한 7, 8, 9, BMW 뭐냐에 따라 다르니까 7, 8, 9 정도라면 벤츠는 제가 타본 경험으로는 6.5, 7, 8, 9 뭐 이 정도. 그런데 직진 안정성 얘기를 하죠. 직진 안정성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최고급 대형 세단이 10이라고 쳤을 때 거의 8,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벤츠는 직진 고속 안정성이 8, 90 정도라면 BMW는 7, 8, 9 정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S클래스는 당연히 이제 고속도로의 제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BMW가 그렇진 않은 건 아니지만 사람에게 피드백 오는 느낌이 벤츠가 훨씬 안정적인데 S가 7 시리즈보다 7 시리즈는 좀 약간 가벼운 아직도 5 시리즈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7 시리즈는 F바디 7 시리즈예요. 그 뒤로는 제가 못 타봤는데, 그런데 제가 이번에 놀랐던 거는 그 C 클래스 타고 동네 탈 때는 진짜 몰랐는데 고속도로에서 제가 반했어요. 진짜 이거 BMW 바였는데요 벤츠 바로 지금 바뀌려고 해요. 그 정도로
고속도로에서의 그 안정감 정말 벤츠가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특히 와이프분들, 여자분들이 고속도로에서 고소로 막 쏘는 그런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런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그런 느낌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벤츠를 추천을 드리고, 고속도로보다는 이제 이런 국도에서 이 산길 주행 이런 걸 좋아하시면은 BMW가 훨씬 즐거운 느낌을 줍니다. 그런 차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꼬부랑길은 86이 제일 재밌죠. 86의 버금가게 BMW도 괜찮은데 벤츠는 즐거움을 주진 않아요. 안정적인 느낌을 주지만. 그런데 고속도로에서는 벤츠가 주는 안정감이 굉장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번에 C200 타고 강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으로 든 생각이, 연료 탱크에 기름이 다 따를 때까지 화장실 가는 것만 아니라면은 계속 운전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528 탈 때도 그런 생각 들진 않았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참 전달할 방법이 잘 없네요. 아무튼 제가 느낀 거는 528 타고 서울에 가면 역시 차가 좋아가지고 별로 피곤하지도 않아. 아주 좋아. 그리고 운전하는 동안 내내 입가에 미소가 흘러. 특히 코너를 만났을 때는 포르쉐만큼은 아니지만 특히 그 코너가 이런 코너 말고 그 IC 빠져나갈 만큼 그 급격한 코너 있잖아요. 거기에 저속으로 돌아도 그 느낌 너무 좋거든요. 이거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무튼 그 후륜구동의 무게 배분이 적절한, 물론 미드십이 가장 좋지만 뭐 미드십 아닌 것 중에서는, FR 중에서는 그래도 무게 배분이 괜찮은 차에서 주는 회전할 때 돌아가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느낌이 너무 좋으니까 입가에 미소가 싹 드는데, 이번에 그 C200 타고 그날 하루 당일치기로 갔다 왔더니 이제 집에 도착했을 때 계기판이 찍힌 거 보니까 8시간을 운전했더라고요. 특히 내려올 때는 밤늦은 시간이라서 아이들도 다 자고 이래서 일부러 물을 많이 먹지 않고 화장실을 안 가고 한 번에 내려왔거든요. 그랬더니 더더욱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고요. 이런 적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벤츠 바가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고, 저도 어떻게 보면 BMW가 어정쩡한 차가 돼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세단이라는 컨셉을 BMW가 잡고 젊은 남성들의 그 가슴을 흔들었는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스포츠 세단이지 스포츠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거라서 차라리 세단이라면 벤츠의 그 성향이 더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최근 그 520i를 잠시 몰았지만은 그것도 이제 언제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볼까 싶어요. 그냥 간단히 이제 촬영했을 때, 간단히 타봤을 때 느낌이, 저만 해도 F바디 528 살 때 M 패키지 되게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아쉬운 얘기를 그때 다뤘잖아요. 그게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BMW 코리아가 잘 아니까 M 팩을 이미 다 달았는 차를 이제 내놨죠. 옵션을 따로 선택하지 않을 만큼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528 살 때 하고 싶었던 외관 치장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차인데, 요즘 신차는 몰아보니까 내가 아는 BMW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 예전에 BMW의 명성을 듣고 신차를 사시는 분은, 제가 샀던 F10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BMW냐 라고 했는데, 그 예전 E바디에 비하면 너무 부드러워졌다는 게 그 정도였는데, 이번에 G바디랑 비교하니까는 제 차가 BMW 맞더라고요. 특히 M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고 해서 그런지 그나마 좀 덜 했는데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대중적으로 또는 세단의 그 목적성에는 맞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좀 애매해진 거죠. 벤츠랑 이미지가 겹쳐서는 안 되니까 이제 스포티한 화려한 외관을 갖췄는데, 그 몰아보니까는 또 막상 부드러운 세단인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BMW 입장에서 이걸, 제가 BMW 사장이면 진짜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라면 차라리 진짜 그래도 끝까지 스포츠를 좀 지향할 것 같은데, 요즘 점점 예전에 중국의 드라이빙 머신이라고 막 얘기하던 것도 지금 뭐 그냥 운전의 기쁨 정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매합니다. 아무튼 벤츠가 인기 있는 이유를 알겠고, 그 다음에 GLC를 잠깐 타보니까 핸들이 엄청 부드럽고 가볍더라고요. 물론 이제 주행할 때 무거워지겠죠. 근데 그런 느낌들이 그냥 일반적인 대중들의 입맛에 이제 맞게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 차들이 이제 국산차와 다른 점이 그 뭔가 묵직하고 단단하고 정말 기계 덩어리를 모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사라지고 아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느낌, 기계가 아니라 이제 친인간적인 그런 자동차로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랑말랑하고 보들보들하고 인테리어 아주 예쁘고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주변에서 아직 안 사셨는데 그 벤츠 중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께 말씀드리는 거 이자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큰 차가 필요 오신 분은 마일리지 작은 C클래스 추천드리고, 나는 C는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래도 남들 타는 E클래스는 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E클래스가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10월 언제죠? 10월 13일인가 그 W222 S클래스를 드디어 촬영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그때는 이번 그 C클래스 시리즈 영상과는 조금 다르게 좀 진득하게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리고 앞으로는 차 한 대만 이제 섭외됐을 때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계속 이제 밀고 갈까 싶습니다. 컨셉을 이제 조금 구체화시키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번에 C클래스 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지인분께 하는 말이에요. 방금 이 추천해놓고는 자, 그건 이제 대중들에게 하는 말이고, 이 말고 가능하면 약간 무리해서 W222 S클래스 마일리지 괜찮은 거를 사시면 좋겠는데, 금액이 좀 비싸더라고요. 아직까지 5천만원대 되면 딱 좋겠는데, 좀 깨끗한 거를 찾아보니까 6천, 7천, 8천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7천만원대면은 사실 중고 사기가 좀 힘들어 하거든. 보통은 7천만원대면은 새 차도 좋은 거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랜저 정도 가격이라면은 그랜저 사지 않고 외제차 한번 타보고 싶다. 독일차, 도대체 독일차는 얼마나 잘 만들길래 사람들이 자꾸 독일차 하느냐,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접근할 만한 가격이 이제 그랜저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가격만 돼도 이제 이래저래 따져보니까 그냥 국산차 사는 게 낫겠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가 5천만원대 정도 내려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연식이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S클래스는 마일리지 낮은 차 구하기가 진짜 쉽지 않다는 거죠. 나중에 가격 많이 떨어졌을 때 보면은 마일리지가 한 20만 킬로, 뭐 심한 경우에 30만 킬로 이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C클래스로 오시면 됩니다. 이 가셔도 되고, GLC 타보고 그 타기 전에 계단 선입견을 가졌던 게 타고 난 다음에 조금 생각이 바뀐 거 말씀드리자면, 일단 말로만 들었던 대로 디젤 같지가 않아요. 물론 밖에선 디젤 같아요. 멀리서도 디젤체가 오는 거 다 알겠고 한데, 타고 있는 동안에 디젤인지 전혀 모르겠고, 운전 느낌도 그 초반 토크가 디젤이 좋으니까 그 느낌이 좋으면 하면 좋은데 그 느낌이 싫을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토크가 세게 나오는 게 그 디젤 특유의 그 느낌, 주행 느낌이 싫으면 디젤 안 하면 되는데, 저는 그 GLC는 여행용 차이잖아요. 가족들이랑 짐 좀 싣고, 세단보다 뭐 트렁크 면적이 뭐 작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 작다 하더라도 더 높게 실을 수 있으니까 세단보다는 훨씬 많이 실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족 패밀리카, 가족 여행용 차라는 용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디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제도 그 이 변호사님도 돈이 적지 않으신 분인데 연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뭐 기름값이 너무 적게 들어서 좋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굳이 GLC 살 때 비싼 가솔린 모델 살 필요 없이 C20D가 제일 싸잖아요. GLC에서 GLC20D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주 현명한 선택을 변호사님이 잘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뒷좌석이 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넓더라고요. 되게 일단 C클래스보다 더 넓습니다, 뒷좌석이. 그래서 키가 모르겠어요. 175 이상 되면은 뭐 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70대까지는 뒷좌석이 전혀 좁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심지어 좀 넓다고 생각했고, 그 파노라마 썬루프가 그 머리 뒤쪽 2열 좌석에서 파노라마 썬루프가 승객의 머리 뒤쪽까지 열리면은 굉장히 그 시야가 확 트여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 부분도 되게 좋아요. 그게 제가 볼보 시승하면서 느꼈던 건데, 볼보가 상당히 뒤로 가거든요. 근데 다른 차 뭐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동급의 다른 차들 보면은 썬루프가 이마 정도에서 끝나니까 조금 덜 개방감이 좀 덜 하더라고요. 근데 GLC는 개방감도 좋고, 완전 한 판짜리 파노라마, 예를 들어 포르쉐 카이엔 쿠페 같은 차들은 한 판짜리라서 완전 무슨 하늘이 잘 보이긴 하는데, 대신에 썬루프 열 수는 없으니까 이제 환기 측면에서 열는 게 낫고. 그래서 제가 어제 타면서 그랬어요. W204는 확실히 86의 그 느낌처럼 스포티한 느낌이 좀 있고요. 제 스타일에는 저 W204가 제일 좋더라고요, 확실히. 자, 근데 이제 W205로 와서는 조금 더 편안하고 조용하고 일반적으로 폭신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 GLC는 완전 신차다 보니까 온갖 전자장비, 앰비언트 라이트, 편의 장비들 다 갖췄잖아요. 거기 감성을 빼고 나면 디젤에 주는 그런 연비, 그 다음에 뒷좌석, 그 다음에 짐 실는 공간, 트렁크 전부 다 완벽하더라고요. GLE도 제가 여러 번 시승을 해서 그 느낌을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는데, 차 너무 커요. 그리고 좀 남성적으로 생겼고, 그래서 와이프분들이 타시기에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주차하고 뭐 하기에도 좀 불편하고요. 사이즈도 GLC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랜만에 좋아요. 구독과 주세요.